평정 덕분에 실제로 21번 1분 만에 풀고 이어서 15까지 진짜 평정은 신의 교재가 맞는 듯. 덕분에 원점수 정말 많이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떴다? 이게 된다고. 레알 평정 다정 그것은 신이었다. 평정 보고 4월 3등급에서 육모 바로 1등급 나왔다. 다정은 모르겠고 평정은 고트가 맞다. 얘들아 사기꾼 같아 보여도 이거 보고 육모 때 바로 1 나왔다. 다정수와 고트. 지금 보신 후기는 제가 쓴 평정을 읽고 정말 극도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린 실제 학생들의 후기거든요. 하나도 조작한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의심된다면 모두 유튜브 댓글에서 가져온 거니까 직접 제 채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거 보고 바로 1등급 나온다고? 얘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정말 드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게 유튜브만 봐도 요즘에 뭐 4등급에서 1등급 가는 방법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또 이거 모르면 절대 1등급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짜 같은 말 전혀 없이 정말 본질적으로 수학 실력을 향상해서 정말 단기적으로 수학 실력을 극도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정말 100만원, 한 200만원짜리 과외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충분히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독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말해볼게요. 일단 문제집에 있는 거 문제 풀죠. 풀다가 모르겠으면 이제 쭉 넘겨서 해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보다가 어느 정도 이해 갔어 하고 다시 풀어보죠. 그리고 풀리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해주면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거든요. 이 공부는 별로 힘들지 않은 공부법이라 그래요. 서장훈 전 운동선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힘들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흘리는 그 땀이 없으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어.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별로 땀이 나지 않아? 그건 절대 공부가 아니에요. 진짜 공부는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해야 되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머리를 쓰는 게 그게 진짜 본질적인 공부인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래 알았어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이건 정말 본질적인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땀을 흘리는 공부는 어떤 거냐? 내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 그러면 해설을 딱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설지에 있는 이 생각을 왜 못했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매번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다음으로 넘어가야 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렇게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무조건 본인만의 신념이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자기만의 신념이 생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 건데 내가 세운 신념이 쭉쭉 가다가 한번 깨지는 순간이 와야 돼요. 깨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없게 됐네. 내가 세운 이 신념대로라 하면 이런 류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깨지는 순간이 이게 안 통하는 순간이 오게 되네. 그럼 이제 또 그때 뭘 하냐면 또 그 신념을 보완하는 신념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념이 또 깨지고 또 자기만의 신념을 만들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신념들을 만들고 깨지고를 반복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가야만 수학을 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로만 들어서 어때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제가 저희 다정부수 연구진 분들께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연구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1등급은 사실 당연하고요. 뭐 서울대 나오신 분 뭐 수학 100점도 정말 많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말하는 게 딱 한마디예요. 그냥 문제 많이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면서 자신만의 신념을 만들고 그게 깨지고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수학을 잘해지는 거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때요? 이게 수험생활 1년 동안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3이 N수생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신념을 만들고 깨지고를 반복하거든요.
그렇다고 저처럼 막 10년 넘게 이렇게 수학만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단기간에 극한의 효율을 내서 아주 적은 문제만으로도 이런 많은 신념들을 만들고 깨지고를 반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중에는 이런 식으로 신념을 만들고 깨질 만한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 만들고 깨지고를 반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주 약간 쉬운 거 있고 그거를 풀면서 내가 신념을 만들었는데 이 신념을 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에 적용해 봤더니 안 풀려. 야 뭐야 그러면 이 신념은 틀렸네? 아 그럼 다른 걸로 가져가야겠구나 해서 또 신념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보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뭔가 층층이 쌓이는 이런 컨텐츠를 풀면서 아 내가 신념을 세우고 깨지고를 좀 극한의 효율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중에는 그렇게 한 유형을 단계별로 모아놓은 컨텐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단계별로 쫙 풀어보면서 신념을 만들고 깨지고를 반복하려면 정말 수천 수만 개를 풀면서 이 유형이 다시 반복될 때까지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만든 게 평정이고요. 평정은 정말 이거를 완벽하게 설계해 놓은 책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평정에서 정말 가장 쉬운 부분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최고차항이랑 최저차항의 개수비로 이렇게 극한이 수렴한다는 건데 아마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극한이 최고차항 개수 b로 수렴해서 1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알고 있죠. 반대로 이게 x가 0으로 갈 때는 최저차항을 비교하면 돼요. 원리는 똑같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다들 이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하시냐? 딱 이걸 보고 방금 배웠던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최고차항 개수비로 수렴하는데 3이 되려면 이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3분의 1 x제곱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연습할 수 있냐? fx가 항상 분자에만 간다고 앞에서 개념 배울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분모에 f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0으로 가는 아주 간단한 건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1차항으로 항이 하나 있는 것만 이제 연습을 했으면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네. 또 신념을 만들었을 텐데 보니까 이렇게 x세제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고 근데 점점점 어때져요? 조금 더 자기들을 테스트하도록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 빼기 x제곱 같은 장난을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앞에 세 문제들 풀면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라는 신념을 조금 세웠는데 뭐야 그냥 너무 쉽네. 그냥 최저차항 비교하면 되겠네. 뭐야 그냥 최고차항 비교하면 되겠네. 라는 신념을 세우다가 갑자기 무슨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빼기가 있는 문제를 만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원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얘랑 얘의 최고차항 개수비가 1대2여야 되니까 얘가 6x제곱 전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는 7x제곱 나오면 되겠구나. 이걸 또 채워할 수 있겠죠. 이걸 채워했는데 어때요? 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하나를 채워했더니 그거보다 살짝 어려운 걸 내서 실전적으로 내가 신념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풀면 되겠네 했는데 좀 더 어려운 걸 만나서 난관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또 타파하면서 점점점 결국은 이 실전 개념들을 다 체화하고 수학을 잘해질 수밖에 없게 만든 완벽한 구조죠.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해설이 있고요.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적용을 해보고 넘어가면 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이제 무슨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fx랑 gx가 함수가 분자에 여러 개 곱해져 있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오케이 그럼 함수가 여러 개 곱해져 있을 때는 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로 자기만의 신념을 또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해서 넘겨봤는데 어때요? 이번엔 또 짜증나게 합성이 돼 있어요. x제곱이 이렇게 합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성돼 있을 때는 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신념을 또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결국은 아주 쉬운 것부터 천천히 올라가서 다 체화할 수밖에 없게 한 게 평정이거든요. 이번에는 또 수원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 개 항의 합을 하나의 항으로 바꾼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도 많이 이거 아실 것 같아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등차 수열에서 이 항 5개를 더하면 얘를 평균이 5개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인데요. 이런 것도 이렇게 개념을 쭉 읽으면서 이걸 체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화를 하신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오죠. 이 문제에서도 얘를 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얘도 뭐 간단하죠? 아까 했죠? A1부터 A5까지 더하는 거니까 얘가 A3가 5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A3 4개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니까 A3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A3가 0이고 공차가 2니까 A6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구조죠. 아주 쉽죠. 이건 정말 쉽죠. 근데 이렇게 풀고 났더니
또 넘어가서 이제 얘는 이렇게 좀 신기해지죠. 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A3 더하기 A6, A9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번엔 3칸씩 가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한 칸씩 가는 것들을 쭉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신념을 만들었더니 이제 갑자기 3칸씩 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죠. 근데 이거를 스스로 한번 타파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면은 이제 해설을 보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생각을 내가 왜 못했지?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끝내고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문제를 풀어야죠. 이 관련된 문제를. 그래서 결국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개념을 읽고 아주 쉬운 체화하기라는 문제를 풀고 본인만의 신념이 생겼을 때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거를 또 했을 때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거 풀고, 좀 더 어려운 거 풀면,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문제를 다 풀려고 한다면 정말 1000개, 2000개, 3000개를 풀면서 만나야 되는 것들을 모든 걸 다 집약해가지고 그냥 한 유형에다가 모아놨다 이거죠. 그리고 이 모은 문제들도 다 직접 다 제작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절대값이 있죠. 짜증나게. 그래서 그것도 한번 타파를 해보는 거고. 이번에 어때요? SN 이런 수열의 합을에 관한 등식을 준 다음에 뭔가 여러분들이 좀 타파해 보게 하도록 문제를 냈고,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또 문제가 있고, 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개념을 계속 단계별로 학습해서 결국은 원숭이도 체화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게 평정의 구조라는 거죠.